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How Democracies Die,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져 가는가에 대한 책을 한번 섭렵하면서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그 자유민주주의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마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에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두 번째 우리 말씀의 핵심은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노예로부터 해방,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진리로 노예로부터 해방받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곧 이 땅의 국민이 된 그 의미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는 말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온유라는 안압이라는 히브리어로 안압인데, 그 안압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주어진 권리를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도 바로 이 온유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 온유의 최상급을 이루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이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곧 이 땅의 국민인데, 그 국민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자유를 깨달은 시민의식이다 그랬습니다. 자유를 깨달은 시민의식이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즘 자유민주주의가 이 그 마르크스 레닌의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의해서 서서히 좀먹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그 다음에 데니얼 지블렛이라는 두 교수가 책을 썼는데, 사실은 이 책을 쓴 이유는 뭐냐 하면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대통령직을 감당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다시 한번 보통 국가의 보통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세웠던 이 나라를 보통 사람들이 주인되게 하는 그런 나라로 변모시켜야 된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보통 사람들의 정치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일기의 그 생각이었는데, 근데 너무나 이 미국 땅에 그 딥 스웸프라 그러죠. 귀족화된 정치인들, 사실은 유럽에 있는 우리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온 것도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약 500년 동안에 미국이라는 유럽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귀족 정치가 되어서 이 보통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는, 개인에게 자유는 허락되었지만 그 자유를 탄압해가는 이런 생활 가운데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와서 미국 땅에서 세운 나라가 바로 보통 사람들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200년이 지나고 와서 지금 되돌아 보니까 오히려 미국 땅에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정치 귀족들이 생겨서 그 정치 귀족들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들이 그 또 아들에게 계속 대물림하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귀족 정치가 난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을 다시 보통 사람들의 나라로 만들자,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을 다시 한번 그 기치를 내세우자,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이 이 트럼프의 일기의 정치였습니다. 그것에서 4년만 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의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갖지를 못했죠. 연이어서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24년에 드디어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이 되어서 마가를 부르셔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다시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교회들이 서서 깨어나고 믿는 자들이 깨어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찰리 커크라는 그 31살의 저는 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그분의 그 뜻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다시 우리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사상이었고, 그런 그 정치의 그 본질을 이제 미국에 좌경화돼가는 이 미국 대학가나 학원가에 새로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일어났던 게 바로 터닝 포인트 USA라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좌경화되는 젊은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미국이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젊은이들이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깨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약 3,400개의 그 당시에 3,400개의 그 터닝 포인트 USA 지부들이 학교에 있었는데, 지금은 찰리 커크의 그 정신이 되살아나서 찰리 커크가 오히려 순교를 하니까 지금 5만 4천여 개의 전국에 있는 중고등 대학교 학교에서 우리도 그 터닝 포인트 USA 지부를 세워달라고 지금 이러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 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다시 미국의 젊은이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왔던 그 좌파적인 정신이 아니라 올바른 기독교의 정신의 발판을 둔 이 보수주의 운동으로 다시 젊은이들이 터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정치 학자들은 미국이 마치 소셜리즘의 국가로 가야 진정한 자유가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면서 트럼프 일기를 보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져 간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보면 진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게 하는 어떤 그런 그 틀은 맞아요. 그런데 미국의 이것을 트럼프 정부의 이것을 적용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현재 입장을 이 책으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 정말 실제로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바탕에 서야 되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정치 체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하고 거기에 있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세력들을 몰아내야 하는 그러한 그 정치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지킬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어떤 징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징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치세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거울에 비춰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는지, 아는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져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실험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네 가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가? 그 다음에 혹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하는 의지가 부족한 정치인이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를 첫 번째로, 각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헌법을 부정하거나 이를 위반한 의도를 드러낸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저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좌파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 되어서 그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서 지금 이재명이라는 지금 좌파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그러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헌법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절대로 자유민주주의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권력이 하나로 집중되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전체주의나 독재주의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권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졌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그죠? 300명인데 그 중에 지금 지난번 부정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국회의원이 192명이 됐어요. 그리고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지금 107석인가 108석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법권에 있어서, 입법권을 우리 국회라 그러죠. 국회들이 자기의 다수당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입법을 함부로 법을 막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지금 행정부까지 들어가서 행정부와 입법권이 완전히 지금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인 우리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고, 자기들이 원하는 헌법을 만들려고, 자유민주주의 기초에 의해서 세워진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법원장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야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헌법이 무너졌는지 안 무너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삼권이 제대로 분리되어서 서로가 견제와 그 다음에 체크가 될 수 있는지, 밸런스와 체크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이거 벌써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거 제도가 바로 세워져 있느냐,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말 깨끗한 선거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지난번 대통령 선거나 그 전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있다. 그러면 선관위원회는 한 사람의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중앙선거위원회는 완전히 자기들끼리의 가족 회사가 되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식구들을 서로 거기다가 취직시키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청결한 선거 제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을 지적을 하면 그거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그 한 표가 잘못됐다고 전체를 뒤지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선거제도가 완전히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무너진 것은 이미 헌법을 위반하거나 정부기관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징후인데, 지금 오히려 입법부하고 행정부에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금 조사를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쿠데타나 폭동, 집단 저항 등 헌법을 넘어서는 방법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 자,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기가 있습니까? 지난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했는데, 그 계엄령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나라가 위태롭든지 어디 폭동이 일어났든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든지 간첩이 득실되든지 그러면 계엄령을 발동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내란이던죄로 몰아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워싱턴 DC의 홈레스들이,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들이 막 지금 거리를 더럽히고, 그 불법 이민자들이 막 총질을 해서 시민들이 죽고, LA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해서 주 방위군을 투입해서 그것을 정리를 했죠. 미국에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그거는 헌법에 주어진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란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그것을 내란죄로 몰아서 탄핵시키고 그 대통령을 지금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폭동이나 집단 저항 등 헌법을 넘어서는 방법을 지금 누가 치고 있습니까? 민노총이라는 한국의 가장 좌경화된, 아마 공산주의자들의 앞잡이 같은 그런 민노총이라는 이 집단이 법 위에 서 있어요. 오히려 저 민노총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재명한테 내가 너를 대통령 세웠으니까 이제 네가 우리한테 빚 갚어.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야. 너는 우리가 시킨 하수인일 뿐이야. 그러면서 민노총이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금 휘감아 싸고 있는 거예요. 누가 폭동이고 누가 집단 저항 세력입니까? 헌법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지금. 네 번째로는 선거 불복 등 선거제의 정당성을 부정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얼마 전인가 오래전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서는 누가 그 선거 투표함에 그 집어넣는 우표 투표에 의해서 온 그 투표 봉투가 그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장이 열려 있었다는 것 때문에 선거를 없애고 다시 재선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불법이 있으면 그거를 파헤쳐서 공정한 선거, 한 국민의 권한, 선거는 가장 국민에게 있어서 고귀한 권한인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선거를 새로 해야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선거를 바로 하고 선거를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미 물 건너가 버린 상태예요. 왜? 저 중앙선거위원회가 있는 한 대한민국 선거는 절대로 깨끗한 선거가 청결한 선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대통령이 검찰에 그 중앙선거위원회를 고발을 했는데 법원이 썩어버리니까 검찰이 영장을 신청을 해도 영장을 허락을 안 해줘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관위원장은 누구냐?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돼요. 그래서 선거가 불법이라고 가서 재판이 붙으면
대법원장이 선거위원장, 대법원 중에 한 사람이 선관위원장이니까 대법원이 선관위원장 편을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이 헌법적으로 네 가지만 봐도 이미 헌법이 무너지고 있다. 그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치인들은 좌우의 날개로 새가 같이 날아야 하는 것처럼 비행기가 왼쪽 오른쪽에 있는 날개가 똑같이 평행을 잡았을 때 잘 나는 것처럼 정치의 경쟁자를 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 우리의 정책이 옳은지 너희의 정책이 옳은지 토론을 해가면서 국가가 어떻게 하면 발전하고 번영하고 안보를 지키고 국가가 어떻게든 국력의 힘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국민이 편안하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좌우가 서로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 국가를 잘 살게 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태도인데, 만약에 정치인이 어느 순간부터 상대의 정치인을 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이미 헌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세요. 정치 경쟁자를 적폐 세력이나 헌법 질서 파괴자라고 비난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상대방 정치인을 적폐로 모는 것은 누구의 때부터 시작됐습니까? 문재인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그 나라에 그때 당시에 뭐 새누리당인가 무슨 당에 있는 200여 명의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감옥에 적폐 청산이 나면서 다 갖다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죠. 탄핵 세력을, 국민의힘을 탄핵 세력으로 잡고 그다음에 아스팔트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외치는 우리 자유우파의 국민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지금 이제 저들이 문재인 정권 때 자기네가 잘못한 것을 딱 들여다보고 이때는 이렇게 커지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뭘 했습니까?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3가지 특검을 가지고 보수주의 정치인들을 다 잡아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힘을 위헌정당으로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 보세요. 이것 하나로만 봐도 만약에 정치가 좌우가 있어야 된다면 좌우가 똑같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토론을 통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나라당을 사람으로도 안 본대요. 악수가 되니까 사람이 아니라서 악수를 안 한대요. 누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로 상대방을 국가 안보나 국민의 삶에 위험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 것.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나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북한을 이 좌파 쪽에서 북한에다 돈을 갖다 주고 북한에게 도움을 줘서 북한이 그걸 가지고 북한에 있는 인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느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돈을 줄 수 있죠. 근데 돈을 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뭘 만들었습니까? 핵폭탄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핵폭탄을 가지고 맨날 우리를 지금 남쪽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협하고 있죠. 매일 불바다를 만들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안보나 국민들의 삶에 오히려 저 북쪽을 통해서 위협을 주고 있는 세력이 바로 좌파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정당을 근거 없이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정치 무대에 끌어내리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 것. 그렇잖아요. 위헌 정당이래 아예 그냥 국민의힘은.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라서 악수도 안 하고, 그리고 각 국회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분과위원회에 자기들이 다 위원장 자리를 다 맡아. 사법부에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법사위원회에서 자기네끼리 법을 다 통과시켜가지고 자기네가 유리한 법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에 노란봉투법, 덧센 상법.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비즈니스를 못해. 어저께 제가 어디 뉴스를 보니까 어떤 뭐 회사인데 그 회사의 사장이 뭐 누구 어떤 그 사원이 하나가 뭐 일하다가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장에게 15년을 구형을 했대요. 그럼 앞으로 누가 비즈니스예요? 누가 건축을 하고 누가 토목 사업을 해요? 잘못하면 다치면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정치 경제자를 외국 정부가 손잡는 그들의 스파이로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CCP, Chinese Communist Party, 거기랑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공안하고 한국의 경찰이 지금 MOU를 맺어서 지금 한국 경찰이 완전히 중국의 공안처럼 지금 국민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중국 정부가 간첩들을 보내고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거기 가서 항의하면 못하게 하고, 저항해야 되는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에 앞에서 데모하면 그거 놔두고, 이게 지금 나라 꼴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들은 공산주의와 하나 되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다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체제로 몰고 가려는 것이 저들의 꼼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세 번째로,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을 한 적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개인이나 혹은 정당을 통해서 정적에 대한 폭력 행사를 지원하거나 부추긴 적이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전교조, 한국의 민노총, 완전히 더불어민주당과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지금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폭력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을 부인함으로써 지지자들이 폭력 행위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한국의 정치 문화가 뭐냐 하면요, 이 팬덤 정치예요. 팬덤 정치. 팬덤 정치는 뭐냐 하면 자기 지지자들에게 그 지지자들 몇 명을 통해서 완전히 우상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정치를 완전히 자기화시키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이재명의 재명이 마을에 있는 개딸들. 그래서 개딸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개혁을 하는 딸들이래.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사실은 전환길 강사가 와가지고 지지난주에 하크네스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여기 156가 노동불바대에서 우리가 집회를 했어요. 그 뜻은 좋아요. 그 전환길 씨가 이루는 그 강연의 내용도 좋아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끝나고 그 전환길 씨 붙들고 그냥 막 사진 찍고, 예? 마치 무슨 연예인들 공연 자리에 와가지고 연예인들과 공연 끝나는 사진 찍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보면 저는 안타까워요. 왜? 자칫 잘못하면 그게 팬덤 정치가 되거든요.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국민의힘에 그 한동훈이라는 그 멍청한 사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되는지 아세요? 팬덤 정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원래 모습 있는 그대로 모습 보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옷도 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사진 맨날 같이 셀카 찍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앞장섰던 그 사람에게 그 팬덤 정치 때문에 사람들이 한동훈이를 쫓아다니는 사람도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한딸들이.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현상을 이걸 봐야 되느냐? 결국 팬덤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정치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를 국민은 태양과 사람처럼, 태양과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너무 멀리 가면 얼어 죽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정치를 봐야 되는데, 마치 정치인이 무슨 뭐 연예인처럼, 인기인처럼 그렇게 대해주면 정치인이 스스로 타락하는 거예요. 이런 팬덤 정치를 빨리 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 폭력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을 부인함으로써 지지자들이 폭력 행위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적이 있는가? 예. 만약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지적해서 내가 그것을 옳은 길로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이 막 환호해줘. 그럼 나는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딸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과거나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심각한 정치 폭력 행위를 칭찬하거나 거부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요, 좌파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계속 있어요. 한겨레 신문이나 뭐 이상한 경향신문 이런 데서 베네수엘라를 본받자, 베네수엘라를 본받자. 그 나라 본받자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받자고 20년째 외쳤어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국회 그 사법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대법원 숫자를 32명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법원 인원들을 전부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법을 다, 사법, 행정, 입법부를 다 쥐어삼키고 지금 나라가 조명적거리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그 길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경향. 한국에 너무나 이것만 보러 다 여러분 뭔지 알겠잖아요, 그죠? 언론을 완전히 민노총이 잡아버리고, 지금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이준식 위원장도 지금 내쫓았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앴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모든 방송은 민노총이 전횡을 휘두르는 그런 방송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완전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이 낙엽 하나로 한강을 건넜다 그래도 다 믿어 이제. 솔방울 하나로 한강을 건넜다, 태평양을 건넜다 그래도 이제 믿어야 할 판이야. 북한이 그렇게 해가지고 김일성을 우상화 만들었잖아요. 언론이 망하지만, 언론은 우리 뭐라 그러니까 제4의 사부의 정치권이라 그러잖아요. 권력이라 그러잖아요. 언론이 망가지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상대 정당, 시민단체, 언론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적이 있는가?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가 아마 가장 많이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고소고발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일 거예요. 조국이하고. 과거에 혹은 다른 나라의 정부가 행한 억압 행위를 칭찬한 적이 있는가? 베네수엘라 그렇게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만, 이 책의 네 가지를 보면 한국을 이 책에다 비교해 보면 한국은 완전히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린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는 국민의 자격을 저는 네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신 온유함을 아는 사람. 온유함은 뭐라 했습니까? 내게 주어진 권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모든 권력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죠? 그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새가 좌우 날개로 날 수 있음을 아는 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적폐로 모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지금은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 정책대로 가자. 그러나 너희 정책이 오르면 국민이 너희 정당을 뽑아주면 그때 너희 정책을 써라.
서로가 이렇게 해서 좌우가 돼서 날아가야죠. 우리가 보수 우파 정치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의 부를 이루어요. 그게 돈이 많아져요. 국가가 부유해져. 근데 좌파 정권이 잡으면 어떻게 돼? 그걸 보수 정권에서 만들어놓은 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지 정책을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서로 이렇게 나눠서 한 번은 이쪽, 한 번 저쪽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구석에 있는 모든 국민들도 소외받지 않고 잘 살게 하는 것. 그건 좌파들이 잘하니까 그걸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좌우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자격은 뭐냐? 자신의 권리로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주신 온유함이가 똑같은 말이죠. 자신의 권리. 여러분, 내게 준 권력을, 내게 준 힘과 권력을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가 아름다워지지 않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나라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단군 신화의 이야기지만 단군이 국가를 세운 이념이 뭐였어요? 홍익인간이잖아요. 그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상.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정말 80년 전에 뭐가 찢어질 만큼 못 사는 나라였지만 60년 만에 부를 잃어서 이제 다른 나라에 2005년부터인가 다른 나라에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를 원조해주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한국의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힐링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캐대헌이라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보셨어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지금 비행기 좌석이 없대요. 어떤 항공사든지. 저기 마이애미는 큰 무슨 회사는 3,000명의 그 회사원들을 그 보너스를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 문화 체험하는 걸로 보내줬대요. 지금 한국의 그 캐대에 나오는 그 장소들마다 한국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국에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있잖아요. 남을 돕고 나보다는 남을 이롭게 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집에 온 사람들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고자 하는 그 따뜻한 마음들을 외국 사람들이 와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었는가. 그건 바로 우리 국민 속에 피 속에서 그 DNA를 흐르는 게 뭐예요? 우리는 홍익정신이에요. 홍익정신. 홍익인간 정신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잘 살아보자, 대한민국 국민처럼 근면해보자, 대한민국처럼 우리도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그런 그런 사상들이, 그런 생각들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대체 뭐였어? 저 사람들은 누구였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근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부모 형제 가족 중심이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 잘 돕고 어떻게 하든지 한 숟갈이라도 다른 사람 먹이려고 노력하고, 그걸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로 지금 전 세계에 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리버티가 자유가 무슨 자유로 변할 수 있습니까? 프리덤의 자유로 변할 수 있고, 그 프리덤의 자유가 진정으로 데모크라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리버티의 자유 가지고는 데모크라시를 이룰 수가 없어요. 리버티는 뭐예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하는 내가 혼자. 프리덤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럴 때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런 하나님의 백성, 국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